다음은 평가 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본 과정.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떻게 했다라는 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나중에 여러분 파생상품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대략 감을 잡는 수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거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주식 매수권의 이걸 행사가액이라고 합니다. 행사가액. 그리고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또는 계약입니다. 계약. 권리나 계약을 뜻한다. 네, 계약이라고도 써주겠습니다. 계약을 뜻함. 권리를 뜻함. 본 평가 대상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 옵션 행사 가격 충족 시 주어진 행사 가격으로 행사 기간 내에 언제든지 기초자산인 보통률을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식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 좀 더 엄밀히는 미국식 언제라도 그렇죠. 보통 주식을 옵션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건 미국식이에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유럽식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엄밀히 건 언제는 완전히 언제는 아니라 3년의 가득 기간 이후 4년 동안 미국식으로 행사 가능하니까 부분 미국식이다. 이 가득 기간 3년 회사에 최소한 3년은 일하고 행사할 수 있다. 3년은 그러니까 회사 다녀야 되겠죠. 옵션으로 돈 벌려는. 이걸 영어로 vesting period라고 합니다. 따라서 옵션 행사가 만기에만 가능한 유러피안 옵션 또는 유럽식 옵션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측정된 공정 가치가 본 평가 대상 주식 매수권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옵션 만기를 단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만기 중 언제든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옵션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한 모형을 통해 평가 대상 주식 매수 선택권의 가치를 산출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회계 법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는데 이건 이제 언제라도 3년부터 4년 사이에 3년부터 7년 사이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유러피안 옵션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 옵션을 기본 모델로 하는 블랙숄리 공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평가 회계법인도 있더라고요. 네, 금융공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회계법인 회계사분들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과소 추정이 되겠죠. 실제 가치보다 과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미래 이자율이 변하니까 한편 이사율의 기간 구조, 네, 미래가 이자율의 은행도 만기가 따라서 1년짜리 적금, 2년짜리 적금, 뭐 자유 입출금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해요. 이런 이자율 기간 구조도 사실 옵션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기간 구조, 텀 스트럭처 오브 인터레스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한 이약 모형의 경우 미래 이자율이 평탄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네, 이 평가 시점에 아래 이자율 기간 구조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1.5년, 2년, 2.5년 해당 기간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계산을 했어요. 네. 위 정보에서 첫 번째는 연율화된 만기, 그렇죠? 0.25년이니까 다 연 기준입니다. 보통 파이낸스는 그래요. 네, 두 번째는 현물 이자율 스포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스포트 레이트. 스포트 레이트라는 것은 지로 쿠폰 본드의 일드 투 머추러티 채권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네. 어, 예, 약간 복잡한 개념이에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모형이란 제가 이제 스톡 옵션을 이항 모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항 모형을 이제 바이노미얼 추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산인 주식과 옵션을 적절히 결합하여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과 무관한 일정한 수익률을 얻는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현재 시점의 옵션 가격을 도출한다. 네,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어, 여러분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수업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옵션 가격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원리가 설명이 되는데 옵션은 뭐냐면 옵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옵션 가격을 직접 계산하기 힘드니까 옵션과 똑같은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하기 쉬운 헤지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그 헤지 포트폴리오를 대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헤지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으면은 주식하고 캐시가 있으면 돼요. 주식과 캐시로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옵션을 레플리케이션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헤지 포트폴리오는 주가도 알고 캐시는 만 원은 만 원이잖아요. 그걸 결합한 것도 얼마인지 가격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항 모형의 원리는
주가를 직접 옵션 가격을 그렇죠. 어, 주식 매수 선택권 가치를 직접 모르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식과 현금으로 직접 레플리케이션을 해요. 만들어내요.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헤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걸 계산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몸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해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해서 몸에 집어넣잖아요. 이것도 옵션을 합성해서 계산하기 쉬운 그렇죠. 몸에 무해한 백신을 마치 넣는 것처럼 계산하기 쉬운 포트폴리오를 합성해서 만들어서 그거의 가치를 대신 계산합니다. 네, 그게 이항모형의 기본 원리예요. 사실 모든 파생 상품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항 모형에서 도출되는 옵션 가격은 투자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확률과 관계없이 결정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리해요.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지 확률이며 이때 해지 확률은 주가 상승률 및 하락률, 선도 이자율의 결정, 그리고 상승률 및 하락률은 변동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알아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해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합성해서 하면 딱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려면 그 옵션의 기초 자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스톡 옵션의 가격을 알려면 스톡 옵션의 기초 자산인 그 회사 주식의 변동성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옵션 가격이 커져요. 왜냐하면 대박 날 쪽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박 날 확률이 커지고 뭐 쪽박은 괜찮아요. 행사 안 하면 되니까 대박이 중요한 거죠. 대박 날 확률이 커지니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옵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옵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그렇죠. 그럼 이 변동성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면 과거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 분석한 나와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제가 평가한 이 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네,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니까 애당초 회계사들이 회사 주가를 계산했겠죠. 비상장 주식이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과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지 그 변동성을 몰라요. 그럼 이 회사의 변동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뭐냐면 비슷한 회사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비슷한 회사를 찾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슷한 회사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유추를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위하여 주가 변동성 계산이겠죠. 주가 변동성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 비교 대상 상장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생략했습니다. 위 비교 대상 회사들은 가치 평가에서 이미 대형 기업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 회사를 분석할 때 이미 어떤 회사들이 비슷하다라고 써놓은 정보가 있어서 저는 그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기간 동안 비교 대상 기업들의 일별 로그 주가 수익률의 요약 통계량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네, 그래서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가 수익률, 주가가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1% 올랐다, 10% 올라갔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업들의 수익률의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일별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루트 252, 250, 왜 365가 아니라 250이냐? 예, 일요일, 토요일, 휴일 빼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연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 기업들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약 3.5% 정도 돼요. 여기 루트 250을 곱하면 56.47%가 된다. 그래서 이 회사의 변동성 56.47%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정보가 다 있어요. 이걸 입력하면 이 회사의 네, 스톡 옵션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항 모형은 기대 수익이 무위험 수익률이 되도록 구하면서 옵션 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네, 아까 설명한 게 사실 이 말입니다. 예, 상당히 딥한 말인데 따라서 이러한 옵션 가격의 기대 수익률이 결정하는 확률 분포를 위험 중립 확률 분포라고 한다. 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죠. 네, 뭐 복잡한 말이긴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을 평가한다. 그 옵션을 합성해서 그렇죠. 합성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블랙 숄지에 의해서 제안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물론 블랙은 빨리 돌아가셔도 노벨상을 안 받았고 못 받았고요. 블랙 숄즈 머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숄즈와 머튼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무형을 이용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식 매수권 선택의 가치는 3단계를 통해서 했다. 첫째, 기초자산의 가격 추리 이항무형을 생성했고 만기 시점 주식 매수 선택권의 가격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가격 선택권 가격 추리를 역으로 이렇게 생성해서 했다. 여러분 제 이 원스 스텝 어렵게 보이지만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거 제 수업 들으면 자 파이썬이나 엑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네. 위험 중립 확률을 사용하여 현재 시점의 주식 매수 선택권 가격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예, 이 식입니다. 이 식. 평가 대상 주식 매수 선택권은 옵션 행사 가격 중 언제라도 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국식이니까 그렇죠. 유럽식은 딱 한 번만, 미국식은 행사 기간 중 언제라도 그렇죠. 행사 가격에서 각 시점별로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과의 차액을 이항 모형에 따라 계산된 옵션 가격 즉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계속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옵션 가격을 산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식 옵션을 평가할 때 매기매기 결정을 해야 돼요. 매 시점 순간순간마다 옵션을 지금 당장 그러니까 3년 후부터 7년까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옵션을 행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옵션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매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해서 그중에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걸 시뮬레이션을 제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네. 그래서 S가 주가고 여기서 이제 맥스를 옵션은 맥스 SK 뭐 이렇게 되는데 S-K는 K가 행사 가격이고 S가 주가입니다. S-K면 지금 당장 행사하면 돈을 얼마 벌 수 있느냐 이거고요. 왼쪽에 이 분수는 기다리면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당장 행사하면 얼마?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당장 행사하면 벌 수 있는 돈. S는 기초자산의 가치. K는 네, 행사 가격이니까 당장. 네. 이건 뭐냐면 기다리면 버는 돈. 네이버 웹툰 같네요. 기다리면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건 뭐냐면 기다리면 얼마냐? 다음 기회 옵션 가격의 가중 평균인데 다음 기 옵션 가격은 주가가 올라갈 때의 시나리오, 주가가 내려갈 때의 시나리오를 가중 평균해서 할인한 거. 그러니까 기다리면 얼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 기다려. 빼기 매기 이렇게 의사결정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요. 기다리는 게 나은지, 예, 당장 예, 행사하는 게 나은지 매일매일 계산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옵션 가격을 구합니다.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주식 매수 선택권이고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한다. 네, 수식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뭐 가정은 이렇게 다 만기 7년 변동성 측정주의 1개월마다 치를 매 1개월마다 제가 1개월마다 시나리오 분석을 1개월마다 이걸 계산했다는 거 매달 사실은 매일매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매달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기타 사례들. 자, 여기까지 금융하고 기타 사례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국내 상장 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사례, 고정부 스톡 옵션과 기업 성과 지표 연동 스톡 옵션 비교, 뭐 사례들이 설명돼 있죠. 좀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 주식 연계 보상 이러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 주가와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스톡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비슷한 게 양도권에 대한 조건부 주식에. 그러니까 이제 행사 가격이 0인 스톡 옵션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네. 네, 대표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 또는 주식 보상은 주식을 아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당장 보는데 이 주식을 가치를 당장 행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0. 주식도 사실 주식은 이제 어, 행사 가격이 0인 그렇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 옵션으로 볼 수 있어요. 옵션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주식을 주는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느냐, 주식을 보느냐의 차이. 그렇죠?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렇죠? 주식은 그냥 주는 거니까 0원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주식을 받았으니까 주식을 또 사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0원이에요. 그래서 주식 보상은 행사 가격이 0원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어쨌든 제가 돈을 일부 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자료가 있으니 이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국내 상장 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사례 비교. 네, 이런 머티리얼이 있고요. 여러분도 읽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연계 보상이란
네, 있다. 의결권,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KCGS 그렇죠. 이건 이제 의결권 회사를 컨설팅해 주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 지배 구조연구원, 의결권 행사, 이 사회에서 찬성 반대,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이런 거 컨설팅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톡 옵션 주는데도 이 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찬성할지 반대해야 될지 얘네들이 컨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좀 써놨네요. 그죠? 어떤 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좋은 스톡 옵션이고 어떻게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준다. 네. 여기도 사례가 나왔네요. 네. 이게 주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여기서 스톡 옵션을 받았네요. 네. 한번 좋은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례 2. 특례 상장 제약 바이오 스톡 옵션 문제 많다. 적자에도 스톡 옵션을 남발하고 호수의 임원의 집중 등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 가치가 우려가 있다. 막 나눠줘서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코스닥 특례 상장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 기업, 스톡 옵션 부여 기업 상당수 스톡 기업 이상한다. 네. 스톡 옵션 부여 기업 상당수가 적자를 내는 가운데 스톡 옵션 행사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스톡 옵션도 소수 임원에 집중되고 있다. 스톡 옵션은 소수 임원에 집중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소수 임원에 집중될 수 회사의 핵심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핵심 인력이면 좋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특히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기업 중에 최근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임상에 대한 기대만으로 주가를 부양해 오다 임상 실패 발표 전 주요 임직원의 스톡 옵션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데지 스톡 옵션을 해주는 건 없고요.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스톡 옵션을 준다고 비난할 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캐시가 없고 캐시가 없으니까 돈을 못 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비전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돈이 없으니 비전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톡 옵션이죠. 근데 다만 투자자들은 모르는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스톡 옵션을 미리 행사해 버리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이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한 58개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87.9%에 달하는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약 4천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스톡옵션이 되게 파퓰러하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많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렇죠. 당장은 진짜 장기간 동안 돈을 못 벌어요. 근데 한 번 터지면 대박이죠. 비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 게다가 연구자들이 연구가 중요하고요. 네, 핵심 인력들이 연구가 중요하고 당연히 스톡 옵션이 핵심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구조상 당장 돈이 안 되고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지고 R&D 인텐시브해서 R&D 인력들에 대한 보상을 돈이 없어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상장 직전에 대량 부여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51개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단기 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건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그랬죠. 돈 벌기 전에. 그렇죠?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한다.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사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렇죠? 기존 주식의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다. 그렇죠? 희석화될 우려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에는 스톡 옵션 가치가 이미 반영이 사실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스톡 옵션이 나눠준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행사되면 물량이 많이 풀릴 가능성 이런 게 고려해서 주식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장이 합리적이면. 물론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네. 이럴 우려가 이론적으로는 없는데
사실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또한 저조한 영업 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 집중된 한편 R&D 인력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핵심 경영진이나 R&D 연구자 아예 그 바이오 기업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바이오 똑똑한 박사급 인력 데려다가 연구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뭘 보고 그 바이오 박사 의사들 개업하면 돈 버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이 리서치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스톡 옵션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주면 끝입니다. 더 줄 수가 없어요. 최근 인상 실패 발표 중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를 하여 인하여 특례 상장사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으로 덧붙였다. 이게 공개가 잘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미 스톡 옵션이 부여된 걸 아니까 언제라도 풀릴 수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시장이 합리적이면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투자자들의 잘못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아니 스톡 옵션이 뻔히 부여된 거 갖고 언제 풀릴 줄 아는데 그게 풀렸을 때 상황까지 고려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그걸 반영해야 되고요. 특례 상장사는 일반 상장 조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다.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적자 기업이다 뭐 막 이렇게 하면 상장 못 했는데 요즘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또 돈 못 벌고 수익성 낮아도 상장을 시켜줘요. 영업 적자 실현은 그렇지만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아 그냥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장을 시켜주는데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행사 등은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 뭐 글쎄요. 네, 글쎄요. 이게 성과 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성과 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시장에 전달이 되고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스톡 옵션 부여는 반드시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핵심 연구 인력이 R&D 인력이 필요하고 장기 동안 참고 일해야 되고 그렇죠. 당장 나가서 개업할 수 있지만 당장 나가서 대학 가서 강의할 수 있지만 참고 스타트업에서 일해야 되고 지금 또 돈은 없어서 보상은 못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붙잡고 바이오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게 맞는가? 물론 네 이게 악용되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미실현 정보로 자기들만 아는 정보로 네 하는 거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일반 주식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고 그런 사실들이 시장에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시장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한편 스톡 옵션이란 일종의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콜 옵션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성과급적 보수 제도다. 김사랑 기자님. 예, 김사랑 기자님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